인재들의 포부와 미래 비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설 인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깨어있는 참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 문제, 또 소외계층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찾는 지역 주민운동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바꿀 날을 꿈꾸는 미래세대 공교육 지킴이 백승아 인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4년 동안 급식만 먹은 교육 현장 전문가, 지난달까지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봉대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17년차 선생님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실판, 민주당 지지, 그리고 저희 영입 인재들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강연 시간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요. 네, 17년 차기서 하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간단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어려 보이죠? 근데 사실 새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26살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요. 둘째 4학년, 막내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겪은 경험과 느꼈던 점들, 깨달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인스타툰을 그려서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자유롭게 헐헐 날고 싶었다. 아이들이 크면 자유를 찾아야지 생각하며 견뎠는데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나니 아이들이 떨어지려는 날 구해준 것은 아닐까 싶다. 비혼과 딩크가 대세인 시대에 아이를 셋이나 낳아 뼈가 삭지만 얻은 것도 많다. 아이들을 위해 내 그릇을 넓혀야만 했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담았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도 수많은 나 중에 하나였다.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전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보다 인내하고 배려하였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졌다. 아이들의 탄생과 함께 나도 부모로 재탄생하였다. 새롭게 거듭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억지로라도 자신의 그릇을 넓혀야만 했던 모든 부모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제 그만 커지고 싶다. 충분히 커진 것 같다. 네, 이제 그만 낳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들을 겪는 이유들이 내 아이를 더 잘, 훌륭하게,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제 세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의 시대, 양가 도움 없이 저희 부부 홀로 세 아이를 제가 육아휴직 5년하고 다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까지 17년 차, 정확히는 15년 4월 28일 경력의 교사입니다. 네, 저는 교직이
교육이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천상 선생님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우 행복해 보이죠? 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명언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가 마음에 드는 명언을 하나 조사해와라 했을 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명언을 조사해온 친구가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셔서 아버지랑만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우울감을 좀 많이 보이는 친구여서 제가 이 명언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넌 꼭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네 덕분에 선생님도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후로 저는 더욱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졌고요. 그동안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늘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제가 인재 영입식을 마치고 날 때까지 저희 반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인재 영입식을 보고 나서 보내줬던 저희 반 아이들의 카톡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사 출신으로 이제 힘써보려고 해. 그랬더니 와, 이루고 싶으신 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도 인터뷰 보고 같이 우셨어요. 한 해 동안 저희 선생님이셨던 분이 정치하신다니 감동이네요 하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 왔습니다. 제가 힘들 때 지금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이 카톡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렇게 교실을 사랑하는 제가 왜 사직서를 내고 정치계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쟁에 내몰려서 영혼이 말라가고 무기력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불안해합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으로 고통에 신음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해왔고 각종 현안에 대응하면서 단체교섭도 맺고 정책협의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도 안 되고 정치 후원금도 내지 못하고 본인이 휴직하고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현장 교사의 시선이 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 외적인 것이 교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문성 있는 입법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큰 각오로 사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려 합니다. 교육 전문성 있는 입법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전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 아이들의 평가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세상을 만든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사가 50만 명인데 왜 백승아 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일깨운 실천가입니다. 2017년 원주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을 돈 주고 사와서 거의 1000톤에 가깝게 하루에 1000톤에 가깝게 태우려는 SRF 발전소, 일명 쓰레기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세우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자를 위한 것이었죠. 제가 이 위험성을 맘카페에 알리기 시작했고 이 겨울에 저희 막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막내가 돌도 안 됐을 때 아기띠를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신 원주 특히 어머니들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아기를 안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지켜보시다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시의원을 찾아가고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집회도 이렇게 4번이나 열었습니다.
몇 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쓰레기 발전소는 무산됐습니다. 엄마들의 힘을 모아서 원주 지역 시민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전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새 카페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 카페가 지금은 69,000명의 원주 파랑맘 카페가 되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유명한 원주 파랑맘 카페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것이고요. 제가 바로 그 카페를 설립한 넓고 깊게 백승아입니다. 제가 카페를 만들고 엄마들과 수다만 떤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릇에 고기가 담겨 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를 들고 갈 용기를 냅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용기를 들고 가서 장을 보는 캠페인도 벌였었고, 코로나 시국에 너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드시니까요. 두레장터를 열어서 서로의 보험이 되어주자 우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어드리고, 지금까지도 자기 홍보의 날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홍보의 장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 제로 라이프 캠페인도 벌였고요. 제가 이 산타맘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원주 지역 모든 보육원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신청 목록을 받고 회원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다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을 회원들과 함께 해서 다 나누어 드리는 활동도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19살의 보육원생에게 썼던 편지예요. 너무 길어서 간단히 몇 줄만 보자면, 이 친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텐데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그것을 걱정해서 제가 편지를 썼는데요. 몸 학생, 겁이 나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해보고 주변 상황이 얽매였는데 나는 학생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움츠러들었던 내가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 지금 팍 에너지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법의 주문은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는 주문인데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난 내게 만족한다. 난 내가 좋다.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못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매번 주문처럼 외우면 학생들이 그날의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주문을 걸어주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 누구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될게요. 라고 문자를 받고 그날 정말 많이 울컥했었고, 나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펭귄은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해요.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다 같이 뛰어듭니다. 그럼 우리 퍼스트 펭귄이 되자라고 슬로건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원주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제가 첫 번째 펭귄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이렇게 파랑맘을 통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기에 계신 송기훈 의원님께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뭐 과학고, 예고, 기술고를 만들자고 하셨었죠. 이미 다 있는데요. 네, 만 5세, 뭐 갑자기 조기 입학해라. 난 영유한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등, 뭐 갑자기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이주호 장관님은 본인의 입시를 대통령께 배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꽤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졸속, 불통, 무능, 이 정권의 이 세 가지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책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배움 자체가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성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30년이 넘은 이 수능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수능 체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평가로 전환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줄 세우기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으려면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 외적인 것, 방과 후 학교, 학교 폭력, 돌봄, 이제 늘봄까지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질 높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국가이면서 노령화된 국가입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자체가 합심하여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저출생 시대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나라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바로 사람과 미래인데요. 교육만큼 이 말에 어울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교육이 사람을 길러내고 이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과 미래를 보고 교육을 떠올리시는 분은 아직 못 배웠습니다. 교육 경시 풍조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쳐온 저는 이 교육 경시 풍조가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제가 꼭 국회 입성에 성공해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외쳐주시는 그 힘이, 그 목소리가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이 교육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백승아 인재께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 또 입법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에 첫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의미가 새로워지죠. 첫 만남, 첫 사랑. 지금 이분이 바로 첫 영입인재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기후행동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남긴 인재입니다. 석탄 발전 감축의 필요성을 알려왔고요.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받을 미래 세대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는 지구 지킴이. 여러분, 박지혜 인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입인재 1호 박지혜입니다. 저는 기후환경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강원도에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요. 이렇게 또 민주당의 일원이 되어서 강원 동지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사진 속에 이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는데요. 엄마, 나도 이제 10대야.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녹화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온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2017년에 40살이 가까이 되어서야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그해 겨울에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취소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 사진 속의 발전소입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바다가 너무 좋아서
자식들도 이제 다시 내려와서 살고 싶다. 이러는 판인데 여기 이 삼척에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쓰려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이 전기가 다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좋은 환경을 망치면서 이런 발전소를 여기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꼭 좀 막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님들 덕분에 저는 석탄 발전의 문제, 기후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기후소송의 원고들을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배웠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방금 보신 이런 석탄 발전소를 이제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뒤로 미루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은 이 자연입니다. 저는 철원에서 별로 멀지 않은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서 고등학교부터 수원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도시에서 이렇게 숨막히는 경쟁 속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차를 타고 고향의 산과 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강원 동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정에서 자연은 종종 후순위로 내몰려 왔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곳에 가보셨을까요? 삼척 시내에서 바닷가를 따라 펼쳐진 7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한재라는 고개가 나오고요. 그 고개에서 바라본 맹방 해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죠. 명사슴이라고 불리우는 해변의 시작 지점입니다. 제가 삼척 석탄발전소 사건을 맡았을 때 처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이 해변은 더 이상 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 부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이 해변의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픈 풍경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남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5년간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라진 남극빙하가 대한민국 면적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남극 대륙의 가장 큰 빙상이 금세기 말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류는 정말 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작년에 내놓은 미래 전망입니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 1980년에 태어난 사람,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인 기후 환경과 재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강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변화의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폭염, 홍수, 산불, 가뭄, 역사상 최대 규모, 이런 문구들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는 파리 협정이라고 하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아내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미 155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후 위기라니 너무 큰 문제 아니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달성한다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노력에 이미 나서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해서 석탄 발전을 추월하고 있고요. OECD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는 감축되는 현상이 이미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년 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3년 동안 매년 9.3%씩 급격히 감축해야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철저히 다음 정부로 숙제를 미룬 것이죠. 이 계획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계획 대비 5.2억 톤, 우리나라 1년 배출량에 달하는 양을 추가로 배출하는 셈입니다. 감축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송, 건물, 산업, 주요 배출 부분의 감축 정책을 모두 축소하거나 유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예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인데요. 1.7%밖에 안 되는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 속에서 국내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아리백 달성이 어렵다면서 외국에 공장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까지 잃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다시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기도 했고요. 지난 12월 세계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정한 오늘의 화석상을 대한민국이 수상했습니다. 화석상은 화석연료에 집착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퇴행시키는 그런 국가에 주는 상입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기후변화 성과지수에서는 67개 국가 가운데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아니 현재의 경제 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인재 영입에서 기후 경제를 첫 번째 이슈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정책,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박지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 정책, 재정 투자 정책으로 그 길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연천군의 작은 양장점 주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끔씩 아빠를 따라갔던 동대문 동래시장의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부를 위해서 먼 도시로 떠나게 되었지만 항상 제가 사랑했던 고향의 자연을 잊지 않았고 세계적인 여류 과학자들이 묘사하는 다른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환경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멀리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의 사진인데요. 대기업에서 사회책임 경영 담당자로 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국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줄곧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고요. 환경법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사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또 취소소송, 석탄발전소 취소소송이나 기후소송의 원고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 사람, 자연.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줄 동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동지가 돼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의 권리도 지켜내고 싶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진심을 다하는 정치. 박지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